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서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취미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로의 상황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제 차량하고의 이제 문제도 있고 자전거 끼리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자전거 끼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니까 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의 깊게 오늘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자전거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신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는 이렇게 자동차처럼 깜빡이가 없어요.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뭐 비상 깜빡이 뭐 이런 게 없어요. 내 앞에 가는 자전거가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앞사람 믿고 가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 앞사람이 나랑 같은 라이딩을 하는 내 지인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위험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판 모르는 남들하고의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는 깜빡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유턴을 할지 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자전거한테 알려주지를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을 해요. 자전거는 넘어지면 큰 사고예요. 일단 넘어지면 큰 사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수신호를 잘 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한 사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는 되게 크게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이 수신호를 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뒷차한테 모든 과실이 있잖아요.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을 한 잘못 때문에 뒷차가 거의 전적으로 100% 과실이란 말이죠. 근데 자전거도 이거하고 동일한 상황에 놓고 보면 내가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쓸지 이건 내 맘이지, 뒤에서 너가 안전거리를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보통 한 차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안전거리 유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100%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말로 그런지 판결문을 보고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고는 한강자도예요.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앞에 가던 자전거가 이게 가운데 중앙선 있잖아요. 그냥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뒤에서는 이 천천히 가는 자전거를 추월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자전거 한 대가 추월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좌회전을 해버리니까 둘이 충돌을 해버려요. 이 뒤에 있던 이 사람이 날아가가지고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그리고 좌측 대퇴골, 근위부 전자간 골절, 여기랑 여기 이제 이 두 부분이 이제 골절이 된 거죠. 많이 다친 거예요. 이렇게 다치면 많이 다친 거거든요.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고는 말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한 자전거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한 자전거와 충돌 사고예요.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고는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자전거죠. 피고는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돌린 과실. 그래서 피고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피고의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말 그대로 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내가 일로 간다 쓴다, 아무런 수신호 없이 그냥 갑자기 자전거를 틀어버린 거죠. 이런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고한테도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원고는 뒤에서 이 자전거를 추월을 할 거면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피고 자전거를 더 주의 깊게 얘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주행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이 자전거를 앞지르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앞지르기를 시도한다라는 걸 얘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얘한테 나 앞지르기 할 거다 너를, 그러니까 너는 조심해라 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앞지르기를 한 과실이 있다. 이런 과실에 대해서 좌회전을 한 자전거 과실 50%, 그 다음에 추월을 한 자전거의 과실 50%,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앞 자전거 운전자는 뒷 자전거 운전자한테 얼마를 보상을 했냐면 3천만 원, 3천만 원을 보상을 하게 됐어요. 이건 많이 다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수신호 한 번 안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손해배상을 하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보통 추월중 사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신호들을 제대로 안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호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뒷 자전거랑 사고가 나게 되고, 이럴 때 수신호를 안 한 그 앞 자전거는 어씨 나는 그냥 내가 그렇게 간 건데 네가 뒤에서 나를 받은 거니까 다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신호를 똑바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처럼 3천만 원을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이분 보험도 없으면 자기가 생돈으로 3천만 원 물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신호를 좀 배워가지고, 적어도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정도의 수신호만 해줘도 사고를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